다들 잘 계시죠? 네, 정말 다들 뵙고 싶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다들 집에서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마음은 정말 다들 뵙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죠. 우리의 영원한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다이어트.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는 저의 평생의 숙제로 생각했던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숙제를 잘 해나가고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조금 리더님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내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자 이 시간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확진자, 살천지 이런 얘기 정말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집에 계시면서 몇 킬로 정도 찌셨나요? 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킬로 정도 내가 쪘을까? 몇 킬로 찌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신 거예요. 무서워서 체중계에 올라가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확진자, 살천지 이러신 분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확pen자도 있습니다. 네, 놀랍죠? 이 시국에 남들은 잘 먹어야 된다, 잘 자야 된다 해서 살을 포동포동 찌우는 동안 이때다 싶어서 확pen자들도 있다는 거죠. 저와 같이 디톡스와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들 빠지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미팅장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서로를 보면서 정말 놀라워할 일을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뽕 이렇게 부풀려져서 만나도 놀라워할 것이고 홀쭉해져서 만나도 놀라워하겠죠. 네, 리더님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놀라움을 주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계약도 일주일 남아있고 시간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이 다이어트를 꼭 한번 해보셔서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다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만약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다이어트를 결심이 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돌이켜보면 독한 마음, 맞죠? 강한 의지. 이번에는 꼭 빼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 때로는 혈서. 내가 빼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 혈서까지 동원해서 정말 굳은 의지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런 굳은 마음, 그리고 독한 마음, 강한 의지, 이걸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반신반의하죠.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연예인들은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 살은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는 다이어트를 하다가는 오히려 지방을 내 몸에 쌓아두는 100% 실패하는 다이어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지방을 태우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상식이 되어버린 거 뭔가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거는 더 이상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똑똑하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시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살을 찌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살이 찌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살을 찌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살을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살을
찌는 이유가 뭘까? 정말 우리가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게을러서, 의지가 없어서, 식탐이 너무 많아서 살을 못 빼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살찌는 이유는 단지 내 몸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가요? 내 몸이 고장났다. 네, 그래서 내 몸이 고장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이 계속 찌고 계속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는 체중을 조절하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건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인체가 너무 신기하다 생각 든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내 몸에 의사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체중을 조절하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36.5도. 우리 체온을 항상 36.5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아니 의식해도 되지 않는 내가 지금 1도를 온도를 높여보겠어. 높여지나요? 높여지지 않죠.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낮추고 싶어? 낮춰지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신체에서 그냥 되어지는 시스템인 거예요. 체온 조절 시스템은. 그와 마찬가지로 체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체중을 항상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죠. 나와 같이 밥을 먹을 때는 분명히 그분이 한 공기를 먹고 나와 또 한 공기를 더 시켜서 반 공기씩 나눠 먹은 적도 있으시죠. 그런데 살은 찌고 그분은 찌지 않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시는 분들을 봤더니 칼로리를 따져서 먹지도 않아요. 때로는 과식도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음도 하고. 하지만 바빠서 끼니를 못 먹을 때도 있고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먹는 양이 일정하더라 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내가 과식을 했잖아요. 우리 한번 경험을 생각해봐요. 내가 점심 때 과식을 했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생각하죠. 오늘 저녁은 안 먹어야겠다. 또는 저녁은 정말 조금만 먹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한 공기를 다 비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시는 분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점심때 많이 먹었잖아. 그러면 지금은 안 먹어야겠지 해서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으세요? 의지를 내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것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체중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지방 대사를 켜는 스위치 온. 스위치 온 아시죠? 오프 아닌 스위치 온.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 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을 태우면 살이 빠지겠죠. 지방을 태워야만이 체중 조절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방이 타는 몸으로 바꾸는 거.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호르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관심이 있고 건강책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이 조절도 물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호르몬의 정상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탁 떠오르는 호르몬이 뭔가요?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알잖아요. 탁 떠오르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 기억하시죠? 우리 건강 강의에서도 진짜 많이 들었었고 책에서도 늘 봤던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만 알고 있다고 해서 과연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론만으로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살이 빠졌다면 저는 정말 뺏상 말라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렙틴 호르몬의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이 키포인트라고 알고 계신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의지로, 진짜 의지로, 내가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 실패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저도 정말로 나의 의지가 너무 약한가? 자괴감에 너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생망, 이번 생은 아닌갑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번 생에서 나는 날씬한 몸을 찾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는 저의 호르몬을 정상으로 굉장히 많이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굉장히 지금 쉽게 되고 있거든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쉬운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뚱뚱과 통통을 늘 반복하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뚱뚱과 날씬이 아니에요. 뚱뚱과 날씬, 날씬했다 뚱뚱이 아니라 뚱뚱과 통통, 통통에서 뚱뚱, 이걸 늘 반복했던 분들 있으시죠? 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네.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뚱뚱과 통통하신 분만 다이어트가 필요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날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내가 정말 빼고 싶은 2, 3kg 날씬하신 분들도 다 있지 않으신가요? 남들은 너 괜찮아 얘기하지만 본인은 진짜 내가 빼고 싶은 2, 3kg 또는 4kg 정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2, 3kg를 빼기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굉장히 아까워하시죠. 왜냐면 2, 3kg는 뭘 해도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도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2, 3kg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좀 통통하다 하지만 날씬해지고 싶다, 또는 날씬하지만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해서 2, 3kg, 4kg 정도는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다이어트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는지. 먼저 3일을 반드시 지키는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3일을 음식물 금지입니다. 음식은 절대로 내 몸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음식도 넣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도 1.5리터 이하로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먹느냐? 골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먹지 않느냐? 단식원에 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먹었던 거는 정말 입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죠. 근데 우리가 건강을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요?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정말 내 몸에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듬뿍 넣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3일 디톡스를 하는데요. 이 3일을 하면서 이제 그 3일은 72시간이죠. 72시간 동안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은 영양소로만 나의 디톡스를 시키는 거거든요. 요때 들어가는 제품들이 종합 비타민, WS,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리고 정말 필요한 코큐텐. 왜냐면 코큐텐이 렙틴의 정상화, 체중 조절 시스템의 정상화를 시켜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파우더가 5포씩 3번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내 몸에 남아있던 독소라든지 그 다음에 장내에 있는 그런 이제 찌꺼기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3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요. 음식을 조금 먹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먹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을 맛은 봤어. 하지만 숟가락 놓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아예 못 먹는 사람 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못 먹으니까. 네,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음식 근처도 가지 않아요. 좀 놀라운 사실을 저는 알게 됐거든요. 제가 3일을 하면서 힘들지도 않았고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왜냐면 못 먹으니까. 네, 맛도 못 보니까.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요.
우리 몸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탄수화물은 냉장고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탄수화물이 냉장고라면 저 지하 창고에 있는 음식물들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이 다 비워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채워 넣어요. 탄수화물을 먹고 많은 활동을 하고 대사를 시킨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탄수화물을 또 넣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저녁도 또 먹고 야식도 먹고, 그래서 냉장고를 비워둘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하 창고에 있는 음식, 지방을 꺼내 쓸 이유도 없고 쓸 그런 요소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여러분, 마트도 갈 수 없어요. 우리 집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지하 창고에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꺼내 먹겠죠. 그게 지방을 태우는 지방 대사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을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냉장고를 비우는 역할이 이 3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탄수화물 내가 먹었던 거는 비워내고 다 대사를 하고 다 썼는데 어떡하지? 내 몸을 항상 유지하는 조절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부터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지금 얘기했던 그 영양제를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3일을 하고 나서는 일주일 중에 3일을 72시간을 단식 비슷한 이 디톡스를 한 거죠. 음식물 넣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 중에 4일을 뭘 하냐면 쉐이크식이 들어갑니다. 이 쉐이크식은 아디큐 쉐이크, 프로틴, 파이브비트, 유산균 이런 식품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세포식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어요. 제가 세포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쉐이크와 영양제를 세포식이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이 세포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때 꼭 지켜야 될 거는 그 전날 저녁에 내가 마지막 쉐이크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쉐이크를 먹을 때까지 16시간에서 18시간 간헐적 단식이죠. 공백 시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냉장고를 비우고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지방을 찾아서 내려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과 그리고 나머지 4일 동안 탄수화물은 반드시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냉장고를 비우는. 네, 그래야지 지방을 대사를 켜는 스위치 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4일차부터는요, 영양제도 바뀌게 됩니다. 영양제도 더 많은 영양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영양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참 많겠지만 먹거리도 다를 것이고 식습관이나 모든 게 다르겠지만 영양 상태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하면은 오히려 영양이 과잉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을 조사해보니 비만일수록 영양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지금 미량의 영양소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은 식욕이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에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채워져야지 식욕이 억제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준 영양제는 이젠 정말로 필수적으로 꼭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탄수화물 제로인 디톡스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스위치 온 된다고 했죠? 이제 지하 창고에 있는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위원님들? 일주일 상상해 보셨어요? 3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세포가 좋은 영양소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4일은 탄수화물 먹지 않고 점심, 저녁 세포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는 듬뿍 넣어줬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안 해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힘들 것 같아? 못할 것 같다? 사람이 살 수 있냐? 그런 반응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본 분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신기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사례들은 제가 강의가 끝날 무렵에 그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는 동안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제가 조절을 하고 음식 자체를 안 먹었잖아요. 안 먹고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진짜 많이 먹구나. 삼시세끼 밥을 먹네요. 너무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빵도 먹고 어머나 저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많이 먹을 때는 너희들 양이 왜 이렇게 작아? 더 먹어야지. 그 두 숟가락 먹으라고 왜 남기노? 너희는 과일을 너무 안 먹어. 엄마 과일 사놨잖아. 과일 먹어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먹는 집에 있으니까 먹는 양이 조금 늘기도 했겠지만 엄청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내가 이렇게 안 먹고도 살 수 있구나. 또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안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이 진짜 많이 와닿았어요. 정말 현대인들이 안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거든요. 리더님들도 이런 생각을 정말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1주차가 잘 견디셨습니다. 1주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해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신기했다. 그래서 1주 잘 넘겼습니다. 2주부터 4주는요. 드디어 일반 식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16시간에서 18시간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변합니다. 왜 16시간, 18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분은 16시간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8시간이 될 수 있어요. 빼야 될 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오랜 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간헐적 단식한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12시간도 공복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점심을 12시에서 1시 정도에 먹는다. 그러면 저녁은 6시에서 7시에 먹는다 하면은 거의 16시간 정도가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영양제도 먹지 않고 세포식도 먹지 않아요. 단지 물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식사를 하는데요. 내가 드디어 바라던 일반 식사 밥이 하얀 쌀밥이 왔어요. 반찬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 제로를 했어요.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많이 이거 지금 먹고 말리라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맛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구나 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지지 않아요. 반 공기 정도가 최적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먹습니다. 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던 분들은 이때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위가 많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를 또 듬뿍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또 세포식을 하겠죠. 쉐이크에 화이브 비츠 넣고 단백질, 프로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렙틴의 정상화를 시켜주고 인슐린 들어보셨죠? 인슐린,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이것도 막아주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2스쿱씩은 가득가득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녁 세포식을 하고 영양제를 먹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쵸?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기억하셨나요? 체중 조절 시스템의 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4주죠. 토탈해서 일주일은 탄수화물 노 프로그램을 했고 나머지 3주는 세포식과 일반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병행했던 그 3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3일 남았어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 토, 일. 3일만 지나면 저는 4주를 완벽하게 끝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은 점심에 일반 식사를 할 때도 정말 밥 한 숟가락 먹는 거가 너무 아까워요. 한 숟가락을 아깝다는 의미가 더 먹는 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한 숟가락 더 먹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프로틴을 한 번 더 먹으면 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나의 바디키는 나의 의지였어요. 진짜 의지로 먹고 싶은 걸 참아내야 했고, 진짜 이거를 혈서로 정말 쓸 정도의 나의 의지가 진짜 강해야만 할 수 있었던 다이어트였다면, 제가 이 지금 간헐적 단식과 3일 그리고 4일의 탄수화물 제로 이거를 병행하면서 내 의지가 아닌 체중 조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만약에 오늘 점심때 제가 하는 도중에 점심때 밥을 한 공기 먹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디톡스 때문에 머리가 두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을 안 넣어줬나? 너무 당이 딸렸나 싶어서 밥을 한 공기를 먹었어요. 배가 불렀지만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저녁에는 세포식을 먹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 몸이 알아서 2끼를 다시 세포식을 했어요. 탄수화물을 넣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조절을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의지를 내서 오늘은 반드시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쉐이크만 먹어야지, 2끼 쉐이크를 먹어야지.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오늘은 2끼 쉐이크를 먹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중 조절 시스템이 켜지고 있구나. 지방이 타는 그 지방 대사가 스위치가 온 되고 있구나를 제 몸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지금 제가 4주를 하면서 몸무게는 사실 5kg 정도 빠졌어요. 저는 바디키를 여러 번 했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5kg 정도가 빠졌는데, 이때까지 제가 했던 다이어트는 최종 기한을 정해놓고 9주만 끝나면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9주만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무너지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4주를 끝난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대사, 지방을 타는 스위치 O는 이미 켜져 있고, 체중 조절 시스템은 지금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다이어트는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님들도 진짜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몸무게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기록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빼박이네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정말 제가 이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저의 진짜 목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례를 조금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와 함께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든 디톡스를 하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서로 의지도 되고 공유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시작할 때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분하고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포함해서 7명이네요. 저와 포함해서 7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를 포함 5명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라서 잘 먹고 잘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시국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 면역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된다. 그 2분은 잘 먹고 계셔서 지금 4kg씩 다 찌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에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분은 4kg 뺀 것을 지금 3일 디톡스와 4주 디톡스로 4kg를 뺀 목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0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안타깝죠. 같이 했더라면 마이너스가 되는 노력들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바로 할 것이다. 제품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마 조만간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5명이 시작하게 되었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인데, 이분은요, 지금 4주 다이어트로 10kg이 빠졌습니다. 98kg. 98kg에 덩치가 진짜 크시고요. 하루에 3끼를 드시는 게 아니라 4끼, 5끼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되시는 분이 힘들겠죠. 조금만 뭐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다. 먹고 나면 또 배고프다. 또 먹어 했던 분. 상상해보세요. 건장한 체격이 큰 남성분. 먹는 걸 진짜 잘 먹고 대식가. 이분이 4주 다이어트를 하면서 10kg이 빠지셨는데요. 대박인 것은 앞에 했던 일주일 있죠. 3일 디톡스를 하고 4일 그 탄수화물 제로식을 했던 그 일주일 동안 7kg가 빠졌어요. 일주일에 7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박이었어요. 이분에게는 진짜 체중조절 시스템 망가진 그 시스템을 올바로 잡는데 일주일이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kg가 빠지셨는데 중요한 건요. 물어봤어요. 3일 디톡스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한 끼 굶는 것도 안 됐으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한 끼 굶는 거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덩치가 클수록 자꾸 땡기기 때문에 더 먹어 하잖아요. 더 먹어 하니까 이게 숟가락을 놓을 수 없는데 이분에게 3일 디톡스를 물어봤어요. 과연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속이 너무 편하다. 가볍고 좋다. 이분은요 심지어 3일 디톡스를 2번 하셨어요. 하고 나서도 너무 이 좋음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하루가 아닌 3일을. 그래서 이분은 2번을 하셨고요. 위가 많이 주셨고요. 턱이 없어졌대요. 턱이 작아졌답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배가 쑥 들어갔어요. 내장 지방 레벨도 굉장히 내려가셨겠죠. 그리고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건 아니래요. 내가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절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 공기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참아지고 세포식을 다시 할 수 있고 3일 디톡스가 겁나지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몸이 내 의지가 아닌 내 몸이 그렇게 조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3일 디톡스를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와이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자주 해도 안 좋을 것 같다. 좀 더 이따가 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고 계시고 10kg가 빠졌으니까 굉장히 이제 슬림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많이 불어 계신 분들이 10kg 빼는 건 어쩌면 의지도 필요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덩치가 크셨기 때문에 10kg씩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덩치가 크다고 해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자, 또 다른 사례는요. 여자분이십니다. 40세예요. 약 40세라고 하겠습니다. 했을 때 3일 디톡스를 했을 때 느낌을 먼저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배가 갈비뼈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너무 느껴보고 싶어요. 갈비뼈 밑으로 배가 들어가네요. 힘이 빠지는 것이 없었다. 대청소를 하고도 힘이 남아 돌았다. 여러분 내 상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자포자기다. 내가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 힘들다니까요. 하지만 아예 안 먹는 건 쉬워요. 의외로. 자포자기다. 무조건 3일 지켜야 되는 생각 때문에 아예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분은 뭘 하셨냐면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다. 그런데 누군가는 먹방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요? 배달 민족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누군가는 대리만족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먹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사가 3일 정도가 있었고요. 3일 만에 3kg가 빠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디톡스 중이신데요. 이분은요. 몸무게를 얘기해 드릴게요. 52.9에서 49.9예요. 원래 비만이 아니셨죠. 하지만 관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빼고 싶은, 남들은 너무 괜찮아 하지만 빼고 싶은 2, 3kg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감히 내가 원하는 몸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신 거죠. 정말 예뻐지셨거든요.
저도 느껴보고 싶어요. 배가 갈비뼈 밑으로 들어가는 그게 진짜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가볍다 얘기하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거죠. 우리 피부 톤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피부가 맑아지고 숙면을 자게 되고 이것도 다 몸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30대 후반이십니다. 마른 비만이고 경도 비만이셨어요. 내장 지방 레벨이 많고 이런 분이셨는데 요가를 몇 년 동안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도 내가 진짜 2, 3kg만 빠면 너무 좋을 텐데 생각했는데 돈 들이기 아깝다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랑 같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3일 디톡스를 했을 때 어땠느냐? 견딜만 했다. 속이 비워진다. 장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 힘이 없지 않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위가 너무 줄었어요. 위를 앞으로 키우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절대로 키우고 싶지 않다. 지금 활동량이 적지만 내가 이 상태로 활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빠질 것 같다. 기대를 굉장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55kg에서 52kg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디톡스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4kg 정도 쪘을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분 지금 7kg 감량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 3일 디톡스도 하고 탄수화물 제로식도 하고 디톡스를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배가 안 고프다. 작정하고 먹고 이분 끝났습니다. 작정하고 먹고 싶어서 맥주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 매운 걸 잘 먹었던 분인데 매운 거를 못 먹게 되었다. 공복 유지 습관이 생겨서 배가 고프지 않다. 단지 시간이 되어서 먹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을 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돼서 먹는다는 거는 저녁에 세포식을 드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들어보니까 다들 하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배불러도 꾸역꾸역 먹는 우리보다 진짜 우아하게 숟가락을 던지시는 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다고 얘기하면 진짜 쉬운 거예요. 저는 일생일 때 다이어트가 가장 어려운 과제였고 숙제였잖아요. 근데 제가 쉽다고 하면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의지로 되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내 몸을 정상화시키는 거에 집중을 했더니 다이어트도 되지만 내 몸도 정말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아름다움과 서로의 홀쭉함에 정말 놀라워하는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예뻐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정말 성공해라고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